안녕하세요, 여러분들.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10주차에는 그 1차시, 2차시, 3차시 이 사실주의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업이고요. 음, 그 3차시에는 우리 그 여러분들이 누구나 또 다 알고 있는 이 밀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농민의 삶을 그린 화가 이 장 프랑스와 밀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는 이 1814년에서 1875년 일생을 살았고요. 이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는 이 이탈리아하고 더불어 서유럽의 대표적인 미술의 나라입니다. 특히 이 19세기부터는 이 미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프랑스 미술은 서양 미술사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이런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이렇게 근대 미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19세기 중엽에 등장한 이 사실주의, 즉 이 자연주의를 선도한 이 프랑스의 화가 이 장 프랑스와 밀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밀레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42년 2월에요.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사실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이 화가들은 혼란스러운 이런 파리를 떠나서 바르비종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 마을 바르비정의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실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이 농부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의 그런 고단한 열악한 이런 일상의 삶을 관찰자 입장에서 그린 19세기 프랑스 바르비종파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이 밀레는 이 노르망디에서 가난한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1837년 파리에 가서 이 들라로시의 제자가 되었고요. 또 루브르 미술관에서 대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848년에 곡식을 키즈라는 사람들 이 작품이 이 살롱에 당선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이 바르비정에서 이사해 바르비정으로 이제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생활 모습을 그렸는데 밀레는 농부의 일을 가장 신선한 것으로 여겨서 그 표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는 사람들, 만종 이런 것들이 대작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화가로서 생전에는 그다지 인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런 싸구려 누드화를 그려서 팔아야 하던 그런 시절도 겪었고요. 그의 친구 테오로드 루소가 모처럼 그림을 괜찮게 한 점 사간 사람이 있다고 하여 무척 기뻐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사실은 루소가 직접 그림을 사주었고 자기가 사줬다면 밀레의 자존심에 상처받을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소와는 이런 인연으로 죽을 때까지 무척 친하게 지내면서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생전에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는데 농부의 그런 모습을 주로 그린 것을 보고 보수 우파에게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주의자
라는 이론을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밀레는 사회주의 등의 정치 사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그 평범한 그런 그 농부의 일상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이런 우파에서는 또 이게 계층 갈등이라고 이런 것들을 조장한다, 뭐 조작한다, 뭐 그렇게 또 비난에 정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 푸생의 작품들, 르냉의 작품들, 사르 등의 그런 작품들의 그림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도미의 작품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48년 살롱에 출품한 이 곡식을 키즈라는 사람들, 이게 루브르 미술관 소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후에 농민 생활을 그리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49년 이 파리 교회에 이 바르비종으로 이사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대지와 맺어져 있는 이런 농민 생활의 모습과 주변의 그런 자연 풍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이 시절에 루소, 코로 이런 사람들과 친교를 맺었고요. 빈곤과 싸우면서도 진지한 이런 태도로 농민 생활에서 취재한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했고요. 또 독특한 이런 시적 정감과 우수에 찬 분위기로 감도는 그런 작품을 확립해서 이 바르비 정파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이 바르비종파 화가들과는 달리 풍경보다는 오히려 이 농민 생활을 더 많이 그렸고요. 그런 가운데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이런 종교적인 정감이 감도는 이런 서정성으로 친애감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오늘날까지 이런 유럽 해화 사상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년에는 이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서 화가로서의 영광을 누렸고요. 68년 이 프랑스의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이삭죽기, 걸음마, 만종 이런 것들을 주목을 이끌었고요. 만년에는 이런 봄, 빛의 효과에 있어서 인상파를 예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우유 짜는 여인, 저녁기도, 실 잡는 여인, 괭이 가진 남자, 젊은 어머니와 아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묘와 파나 이런 작품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장프라스와 밀레는 이 프랑스 화가로 이 프랑스의 지방에 위치한 이 바르비 정파를 선도한 화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이삭죽기, 만종, 씨 뿌리는 사람 등 이런 자연과 농민의 그런 삶을 닮은 작품들로 유명한 이 농민화가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사실주의, 또 자연주의 화가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르비종에서의 삶과 이 봉탱블러의 풍경은 그에게 많은 영감이 되어서 자연의 경치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농민들의 삶을 주로 그렸습니다. 이 그가 그 사용한 그림의 주자와 화풍들을 보면 이 구도는 이 바르비종파의 그런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농촌 생활을 그린 다음 세대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요. 인상주의 미술운동의 시초가 된 이 프랑스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파르당의 초상, 그리고 위에는 폴린 비르지니 오노의 초상입니다. 이렇게 초상 화가로 또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는 프랑스의 화가이지만 밀레의 생애에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이제 초상화가로 이제 그 많이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농민화가로 바뀌었죠. 이 당시에 그 화가가 대중에게 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은 전람회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은 이 전람회 살롱전에 전시회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뽑혀야지만 이게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일한 이 통로였던 이 전람회인 살롱전의 밀레는 빈번히 낙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 작품이었던 이 초상화가 살롱전에 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이 초상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밀레는 모작가, 이 초상화 위주의 작품을 그려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비종으로 이주하기 직전인 이 1848년에 키즈라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또 이 살롱전을 이제 뽑힌 거죠. 이게 그러면서 주목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레는 자신만의 그런 예술 세계를 인정받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비종에 정착한 그는 이런 땅과 소통하는 이런 농부의 노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일이 자신의 그런 소명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농부들의 그런 삶을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들을 화폭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865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유명한 자연을 풍경으로 한 이런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장프랑스와 밀레는 이러한 사실주의 경향의 대표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는 컨스타폴의 풍경에 대한 관점에 인물을 추가해서 농부들의 그런 소박한 생활과 정직한 노동의 현장을 그렸습니다. 즉 밀레는 아틀리아에서 이런 고대의 장엄한 풍경이라던가 성경성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도화지와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런 씨 뿌리는 사람들 또 수확하는 아낙네들을 그려서 진정한 이런 사실성과 그로 인한 진솔한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아래는 그의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들도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이런 수고와 희생이 느껴집니다.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계속 짓는 이유는 이 땀을 흘린 뒤에 얻는 열매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어렵지만 이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서 고낸 이 농사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1857년 살롱전에 전시되었던 이삭 줍는 여인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추수가 끝나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이삭을 열심히 주워 모으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추수 이후에 남겨진 것들을 줍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최하급의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밀레는 이 작품에서 여인들을 마치 영웅과도 같은 구도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여인들의 등을 밝히는 이 햇빛은 빛의 축복을 의미하고 자연은 신의 의지를 내포하는 현상으로서 밀레의 이런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삭줍기입니다.
이거는 만정입니다. 밀레의 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만정에는 이 농부는 감자를 캐던 이 새스랑을 놓고 모자를 벗어들고 서 있으며 그의 아내는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농민 부부를 중심으로 이 그림의 배경에는 해가 지는 이런 들판에 멀리 교회의 청탑과 농가 마을의 일부가 보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마을에서는 하루 3번 종이 울렸는데 종이 울릴 때마다 모두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만정은 저녁 종소리를 뜻하는 동시에 노동을 끝내는 시간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건한 그런 자세는 종교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이 파나 사진을 통해서 복제본이 퍼져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중성을 갖는 작품이 이 만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그림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유명한 이 작품이 되었죠. 이게 만종입니다. 이렇게 겸허한 그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지고 이 자연의 그 해가 지는 이때 이제 일손이 이제 끝나는 시간인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자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가 같이 땅을 파고 감자를 심는 동안 이 나귀가 묶여 있는 나무 밑에는 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감자라는 작물은 그 시대에 동물 사료로 쓰였던 것으로 농부의 빈곤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형 캠퍼스의 이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밀레는 농부의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고요. 또 이 프랑스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감자 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감자를 이렇게 심고 있는 동안 씨를 뿌리고 있죠. 이렇게 심으려고 이 당나귀 아래는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일상적인 농부의 일상적인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감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 농부들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감자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그 일상적인 모습을 빈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이 감자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키즈라는 사람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유명세가 됐죠. 그래서 상을 받았죠.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1850년 살롱전의 밀레는 이 씨를 뿌리며 걸음을 내리는 이 농민을 그린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출품했고요. 이 작품이 보수적인 비평가와 진보적 비평가 양쪽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비평가가 보기에는 거칠고 이상화되지 않는 이 거대한 농부는 불편한 존재였겠죠. 또 1948년 2월 혁명으로 수립된 이 공화정 시대에 진보적인 비평가에게 밀레의 미술은 평범한 사람이 예술의 주제가 되는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이런 변화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비관적이고 보수적 기질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는 이런 그 정치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일상적인 그 모습을 그렸는데 이런 진보적인 이 혁명을 썼던 이 정치 보수파에서는 이걸 또 달갑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이삭 긁는 사람들 아까 보여줬죠.
음, 이 장프랑스와 밀레는 다른 농부들처럼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얼굴에 초상적인 특징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런 머리 수건이 파랑, 빨강, 노랑으로 맞춰진 것으로부터 보인 듯 이 의상은 사실적인 이 사생의 결과가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늘 비슷한 복장을 한 농부를 그린 것으로 알고요. 체격이나 나이 또한 거의 비슷해서 농촌 생활의 사실성을 반영하고 번영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밀레가 만들어내고자 한 것은 특정 농부가 아니라 농부의 전형, 일하는 농부, 농부의 일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그들의 노동에서 피로와 가난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노동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고전적이고 고요함에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바르비 정파 화가 밀레의 작품들은 이 지금 1857년에서 이 58년 이런 작품들 그린 것들은 지금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죽기와 함께 이 밀레의 대표적으로 뽑히고요. 하루에 그런 일과를 끝낸 한 농부 부부가 항원이 지기 시작한 이런 전원을 배경으로 이런 삼정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판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마치 그런 대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먼 지평선에서 물들여가는 이런 황혼빛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부의 건건한 자세는 종교적인 그런 감동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만족은 이런 종교화의 새로운 양식이라고도 칭송되고요. 그래서 그는 종교화가로도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밀레의 그림은 또 성경적이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점에서 하루를 마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들녘에 더러워진 이런 빛이 아직 남아있지만 부부의 얼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얼굴을 중심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그들의 몸 동작, 그 동작에 깃든 이런 경건함과 신앙심을 표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지에 몰려드는 저녁 노을이 지극히 평화스럽고 조용하다는 것이죠. 또 부부를 떠받치는 드넓은 평야는 자연의 그런 엄숙한 위세랄까? 이런 장엄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엄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통해서 인물의 그런 신실함을 표현하려는 것이 밀레의 의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빵을 굽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 빵을 굽는 여인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이미지에 갖고 있죠. 이거는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동경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프랑스 밀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밀레의 대표적인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이 19세기 프랑스 민주화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신분이 낮은 농부를 큰 캠퍼스에 영웅적으로 그려내 큰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을 받았었죠. 씨 뿌리는 사람이. 근데 이 작품이 이 노르망디 배경으로 진흙 밭에 씨를 뿌리며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밀레만의 스타일로 이 어두운 색채와 거친 분놀림으로 표현돼서 이 대지와 싸우며 살아가는 농부의 존엄한 분위기를 담아내서 굉장히 이 씨 뿌리는 이 사람이 밀로의 대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왜 반 고흐가 있나 하죠.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이 밀레의 그림을 똑같은 이 그림을 보고서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기법으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밀레의 작품을 굉장히 그 동경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좋아하고 동경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밀레 그림을 오마주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마주라는 거는 이 프랑스로 감사, 경의, 존경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과 재능에 대한 일종의 경의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또 음악가가 곡을 만들 때, 또 자신이 존경했던 분에 대한 일종의 그런 그 헌사로서 특정 부분을 모방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건 영화나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 한낮의 휴식을 고흐는 이렇게 본인의 독특한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고흐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을 본인의 기법으로 이렇게 모작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루의 끝이라고 밀레는 이렇게 그림을 소묘로 했는데 이 고흐는 하루의 끝을 이렇게 본인만의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삽질하는 두 남자도 이런 그 표현을 했다면 이 고흐는 삽질하는 두 남자를 이렇게 고흐의 기법으로 이런 그 소용돌이 치는 듯한 이런 기법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또 아침 일터로 나가다 하는 표현을 고흐는 이렇게 또 밀레 작품을 묘작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그 뭐 이거는 지금 고흐의 그뭐 그 짚을 써는 이런 농부의 이런 장면들을 고흐는 이렇게 밀레 작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흐의 본인만의 특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밀레를 동경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써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제 수업은 제가 이제 출처들을 밝히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새지 않고 우리 공부하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